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원뿔 세포를 가지고 총천연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듣기로는 흑백처럼 보인다고 들었는데 아니, 흑백처럼? 네, 흑백 세상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를 안고 눈앞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걔한테는 내가 어떻게 비칠지. 무섭게 비치겠죠. 뭐, 그럴까요? 과연 나는 얘가 너무 귀여운데 얘는 나를 예쁘게 봐줄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종에 따라서 네. 그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색을 어떻게 보느냐가 나오겠죠. 또 하나는 안구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보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곤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혼눈들이 눈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눈을 만들기도 하고요. 금붕어 같은 경우에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금붕어는 거의 360도를 봅니다. 사람은 170도를 보지만. 선생님,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요. 금붕어가 생각보다 눈이 엄청 좋아서 밥 주는 사람의 얼굴을 다 안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예요. 금붕어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붕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그 사람과 또 원숭이와 이렇게 영장류는 비슷한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네. 곤충은 또 다른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조류는 또 다른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류는 또 다른 눈의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볼 수 있는 뭐 각도가 다르다든가 상이 다르게 맺힌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저와 아나운서 둘 중에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할지는 그건 강아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살짝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물들이 어떤 원뿔 세포를 가지고 있느냐,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원뿔 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져요. 또 막대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 텐데요. 자, 지금은 강아지의 시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사람이 보는 꽃입니다. 아주 예쁘죠? 하늘은 파랗고.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강아지가 저 꽃을 보면 저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의 구조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강아지나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일 텐데 강아지는 원뿔 세포가 2개밖에 없어요. 사람은 3개인데. 그래서 2가지 종류이고 노란색과 보라색을 감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노란색과 보라색의 베리에이션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는 저런 색깔로 저 꽃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예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우리 강아지한테 오늘 누나 이뻐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보겠네요. 그렇죠. 립스틱의 빨간 색깔 절대 못 알아봅니다. 아쉬워라. 생크림 묻은 걸로 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누렇게 보이겠지. 누렇게는 좀. 노란색과 보라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보면은요, 고양이는 원뿔 세포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데 고양이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막대세포가 밤에 잘 봐야 돼요. 막대세포가 맞습니다. 많구나. 막대세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 눈보다 6배에서 8배 가량의 막대세포가 있기 때문에 밤에 엄청 잘 봅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이 밤에 보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거의 안 보이죠. 네. 그런데 고양이는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밑에 있는 것은 낮에 사람과 고양이가 본 모습인데 고양이는 원뿔 세포가 거의 없거나 한 종류만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과의 동물들, 호랑이 같은 것도 당연히 흑백으로 세상을 볼 거고 밤에 훨씬 더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꽃에는 넥타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넥타가 꿀이거든요. 자외선으로 꽃에 뭔가 무늬가 있어요. 네. 이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자외선이니까. 그런데 이건
곤충하고 새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곤충하고 새는 자외선이 보여요? 그렇죠. 우와. 그래서 곤충하고 새는 자외선이 보이기 때문에 꽃이 곤충과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저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이라든가 새가 그 꿀을 따먹고 수분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해서 이제 씨앗을 퍼뜨려 주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게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와. 꽃에 있는 넥타 가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자연은 신비롭네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시각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와 동물은 붉은색을 구별을 못해요. 사람은 하지만 아까 강아지도 붉은색 구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붉은색을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조류는 붉은색을 굉장히 잘 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는 열매를 먹죠. 네. 붉은 열매. 붉은 열매가 잘 익은 맛있는 열매거든요.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볼 수 있는 원뿔세포가 많이 진화해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사람은 왜 붉은색을 볼까? 영장류 같은 경우에도 진화하면서 붉은 열매는 맛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화하면서 붉은색을 볼 수 있는 원뿔세포로 점차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진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하면서 퇴화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진화되는 부분은 진화되고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화하면서 어떤 기능이 없는 것들은 퇴행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꼬리뼈에 꼬리가 안 달려 있듯이 네. 사라지는 기능들도 많이 있죠. 선장님은 왜 아직 날개가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표정 관리를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새가 넥타 가이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새는 가시광선 이외에 적외선 영역까지도 또 볼 수가 있고 자외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깃털에는 사실은 자외선 무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새끼리는 보이니까. 그리고 새는 시각이 색채를 구분할 수 있는 원뿔세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깃털이 그렇게 화려하게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해서 화려할수록 수컷이 암컷에게 낙점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지기 구애를 때문에 위해서. 진화에 유리하죠.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새의 깃털이 그렇게 화려하다. 반면에 강아지, 고양이는 색깔이 다 누렁이, 하양이, 검둥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은 원뿔세포가 두 가지 색깔밖에 없기 때문에 털이 더 화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려해봐야 안 보이니까. 그죠? 진화가 그렇게 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38억 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의 역사 중에 눈이 등장한 것은 불과 5억 년 전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눈이 없이 집신벌레처럼 아메바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눈이 생겨난 다음부터 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됐기 때문이에요. 눈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고 내 적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고 어디로 숨어야 잘 숨었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시각이 발달하면서 진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는 강아지 이렇게 보면은 참 예쁘죠. 네. 눈이 까맣죠. 네. 흰자 없죠. 네. 흰자 근데 없어요. 막 이렇게 한때는 뭐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 네. 겉으로 안 보입니다. 네. 네. 고양이 마찬가지로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흰자를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네. 이 흰자가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디를 보고 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딜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 된 데는 인간의 눈의 구조, 특히 흰자가 겉으로 드러나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흥미롭네요. 불편해. 이런 시선. 그런 운동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내가 똑똑히 봤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또 서양 속담에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건 확실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바로 착시 현상인데요. 가게에 옷을 사러 가면은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 엄청 좀 날씬해 보이죠. 키도 커 맞아요. 보이고, 그죠? 거울을 비스듬히 눕혀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와서 입으면 그렇죠. 안 예뻤구나. 그렇죠. 집에 와서 보면은 네. 뭔가 좀 달라요. 내가 그때 뭐가 싫었네 이랬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화장을 잘하면 없던 콧날도 생겨납니다. 네. 그렇죠. 그 착시 현상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이렇게, 착시입니다. 네, 착시 현상이에요. 이 착시라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은요,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똑같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똑같은데, 뇌가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뇌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이럴 거야 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눈에서 왼쪽 오른쪽 본 것들이 막 혼동이 되면서 네. 가만히 서 있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기타오카 아키요시라는 분이 그린 회전하는 뱀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본 좀- 적 있어요. 네. 예, 지금 좀 멀리서 보셔서 안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화면에 만약에 크게 잡으면은 돌아가요.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그림이에요. 아, 그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게 돌아가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착시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은 헤르만 격자라는 거예요. 격자 사이에 뭐가 보이시죠? 흰색 선들요. 흰 선 사이에 점이 검은 점이 그 교차하는 지점에 생겼는데, 저기 점이 선하고 보면 거기는 안 보이고 다른 곳에 또 까만 점이 생기고. 어? 맞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들여다 보실래요? 다 보이실 거예요. 전 지금 제자리에서도 보이거든요. 오. 뱀도 그러니까 안 흰 보이고. 격자 사이에 네. 아주 회색의 검은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우와. 예, 이게 사실은 점이 없어요. 그냥 점이 흰 없어요? 격자입니다. 점 없습니다. 이게 그 배경색 그리고 그 눈의 자극들이 잔상을 남겨서 뇌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르만 격자예요. 자, 이번엔 왜곡에 의한 착시를 볼게요. 저 밀러 라이어 착시 한번 볼게요. 저기 보시면 선분이 두 개가 있죠? 어느 게 더 길어 보이세요? 오른쪽 게 좀 더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같겠죠? 오른쪽 게 길어 보여요. 그렇죠. 오른쪽 네. 게 길어 보이죠? 네. 저는 심지어 이것을 자로 재보기까지 했어요. 어? 오른쪽에 너무 길어 보여서. 네. 그런데 이게 재보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뇌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왼쪽에 있는 선부는 창문 길이로 보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선부는 벽의 길이. 벽의 길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때문에. 예,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게 당연히 더 긴 거야. 저는 저 그림도 봤어요. 저 그림에서 주변 걸 빼고 그냥 선 두 개 놔두고 화살표를 바깥으로 하냐 안으로 하냐. 예, 맞아요. 그것만 해도. 그것도 차이가 나 보이죠. 그런데 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그리고 에빙하우스 착시. 자, 주황색 공 두 개가 있어요. 네. 어느 공이 더 크죠? 아, 이야, 이거는 오른쪽이 더 크죠, 선장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네. 거예요. 또 속이는 거예요, 저것도. 네. 속이는 게 저거는- 아니라 착시예요. 똑같습니다. 저게요? 네, 똑같아요. 저도 저것도 재봤어요. 정말요? 네, 지름이 같던가요? 지름이 같습니다. 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이 더 크면은 네. 작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것이 작으면 커 보이죠.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제 얼굴이 좀 큰 사람과 셀카를 찍고 싶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착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안 되면 좀 뒤로 가서 찍겠다. 이런 뒤로 가서 것들 찍고 다 싶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착시로? 둘이 있지만 경환 형이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네.
이런 착시들은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옷가게 거울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옷을 입을 때 세로 줄무늬를 입으면 조금 더 날씬해 맞아요. 보이는 이런 네.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대구대학교 건널목 오. 보시면은 저런 건널목이 대구대학교에 있습니다. 둥둥 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차가 가다 보면은 뭔가 앞에 떠 있는 게 있으니까 멈추고. 네, 멈추고 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건널목이 훨씬 더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똑똑한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은 영국에 있는 까사까사 세라미카라는 타일 회사의 복도예요. 아니 복도 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미끄럼 타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저기서 아이들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애들 못 뛰게 못 하려고. 뛰겠죠. 저것도 타일로 착시 현상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평평한 복도예요. 평평한 복도인데 아이들이 저거 보면서 멈칫 걸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착시 효과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근데 똑똑하다, 저거.